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문제작 오펜하이머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도 뭐 사실은 문과고 뭐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만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이제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이제 그 배경 그 시작점에는 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인데요. 뭐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이 책은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오펜하이머가 중심이 되어서 완성이 된 핵폭탄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영화를 미학적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아닌 이 영화를 어떻게 긴장감을 끌고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윤리적 주제와 그 다음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요소들 그리고 시대의 풍경들까지 아울러서 묘사해냈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런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 덩케르크와는 좀 반대편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SF적인 이야기들, 이 전작했던 테넷 같은 경우도 뭐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물리학적 소재이긴 합니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구성하고 있는 좀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넷의 어떤 장면들의 경우에는 마치 그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펙타클하게 이제 시각적으로 개성적인 묘사들을 보여주는데 애를 쓰는데요. 오히려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음향적인 효과, 사운드 효과를 극대화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영화 역시도 시각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운드적 효과가 더 인상적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대사들이 엄청난 몽타주 시퀀스들을 통해 가지고 충돌을 빚어내면서 이 사람을 오히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연출력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비교적 오펜하이머 일생에서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거의 손을 떼고서 보안 보안에 관련된 것이죠. 군사 비밀 관련된 거니까 그것을 놓고 펼쳐지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 개인적인 일종의 청문회죠. 비밀 비공개 청문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공간인데요. 이건 대중들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보여지고 있고 이 속에서 오펜하이머의 그 보안 인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로 몰려들면서 이 과거에 이제 영화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피드백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흑백으로 연출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스트라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스트라스는 이제 오펜하이머를 맨하탄 프로젝트에 끌어들인 인물이다만 동시에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서 이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세운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경우는 이 흑백 장면은 사실은 스트라스의 청문회를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오펜하이머를 좀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이제 흑백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모의 이제 스릴러의 이제 그 영화적으로는 이 흑백 이 장면에서 오펜하이머가 이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할애되어 있는 내용의 거의 많은 경우가 이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
평생의 이제 피드백들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반부는 이제 앞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물리학자로서의 야심을 가지고서 실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들이 좀 일부 전개가 되고, 그의 일종의 교수 임용 이후에 여성 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연인이죠. 중간에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만 되게 불안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의 실제 부인이 되는 키티라고 하는 여성과의 만남 등들도 전개가 됩니다. 배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중심에 놓고 펼쳐지는데요. 그 역할에 이제 역시 중심이 되는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그 대령 이 펜타곤의 설계자였고,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오펜하이머와 함께 그 일종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진행해 나갔던 그 인물이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이제 현역에 잘 나가는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임팩트 있는 역할들을 다 역할을 맡아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몽타주로 이야기가 빨리빨리 연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 음악의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집의 효과들, 몽타주 효과들을 통해서 이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축, 오펜하이머의 그 진행 과정, 어떻게 연계적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피드백의 과정이 등장을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라우스 청문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공부 장관이 되면서 되기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이 과학자들과의 갈등들 때문에 이제 됐고, 이 사람이 특히 이제 평생의 숙조로 여긴 미워했던 오펜하이머와 관계된 측면들을 갖다 영화를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3시간이라 되는 러닝타임입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맺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청년기에는 불완전한 과정이고, 뭐 상당히 바람둥이이기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이야기들도 언뜻 등장을 하고,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 관객들과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조금 야한 장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화의 중심은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풍경과 같이 결합시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핵물리학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이 20, 30년대의 지식인들,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 그 자신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런 풍경을 통해서 비록 냉전의 범위 내에 있었던 당시의 미국의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냉전이라고 한 시대 속에서 생겨나게 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생겨나게 된 프로메테우스, 일종의 핵폭탄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영화는 전기 영화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20세기 중반이 겪었었던 이제 이 20세기 중반부터 거의 20세기 말엽까지 90년대까지 겪었던 냉전 시대의 풍경과 시대 정신들을 또 아울러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적 작가는 그 메시지에 경도되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지만, 단지 오펜하이머를 둘러싼 이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핵 개발의 세계만 들여다 보아도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것은 그 자체로 20세기 미국 사회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압박하고 그 사람을 규정짓는데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은 되지 못했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핵 개발에 가져왔던, 이 자신도 모르게 가져왔던 핵 개발의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파괴자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고 평생 그
독수리에게 심장을 뜯어 먹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인의 이름이죠. 티탄 신의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펜하이머가 실제로 핵 프로젝트를 개발시키고 나서 난 다음에 자기가 뱉었던 말이 이제 나는 파괴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보면 두 번 정도 인용이 되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그 자신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과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로 된 그 바누시 신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되면서 그것이 이제 복합적이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맨 앞에 오프닝 크레디트에 등장을 합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자신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서 인간을 스스로 파멸시켜 버릴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후반기에는 핵개발에 책임자였지만 수소폭탄 개발에는 부정적이었던 오펜하이머의 모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상당히 해석의 여지라든가 그다음에 표현의 방식들이 뭐 완전한 마스터피스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론은 사실적인 이야기들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장르의 소재들, 뭐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상의 이야기, 소설 픽션이라든가 뭐 우리 다크 나이트 같은 그래픽 노블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되게 장중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인터스텔라 같은 뭐 SF물도 있겠군요. 가상의 미래를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가의 세계를 펼쳐내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는 가장 야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20세기 어떻게 보면은 인류사에 지금도 위협이 되고 있는 핵 발달,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걸 개발했던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20세기 가지고 있는 이제 과학의 딜레마, 이 과학자의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루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인간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어디까지 선택해야 될 건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서 또는 두 번 보고 나서 생각해 볼 여지가 너무 많은 영화이고요. 이것을 지극히 영화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놀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 윤리적인 문제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영화인 것 같고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제를 같이 짚어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한 번 정도 본 영화로 보자면 뭐 그렇고요. 뭐 효과 부분이 너무 탁월한 부분이 너무 많은 영화라서 뭐 제가 부분을 대꾸받주 해가지고 뭐 부분 뜯어보기에도 좀 한계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사운드 효과 같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영화의 시각적 묘사에 있어서도 이 지금 환호성을 오르고 있는 장면에서 일부러 이 지금 초점을 갖다가 이제 뒤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런 장면들의 모습에서도 나중에 이제 핵 폭발 장면은 실제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실험 장면만 나오고 이것은 지금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그 3년 그럴만 하죠. 과학자들로서는 자기가 몇 년을 애를 써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환호성 속에서 독일에도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못했다고 일가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일종의 이제 이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오펜하이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입니다만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제 핵 폭발 이후에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 뭐 아주 혐오스럽게까지 묘사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장면들로 연결된다든가 그런 장면들 밝아 벗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자기 판타지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오펜하이머가 느끼는 강박 그 다음에 이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들 같은 것들을 은근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 영화는 소리가 이제 일부러 음을 갖다가 사운드를 죽여버렸다가 갑자기 빵 버리는 효과 같은 것들을 내 가지고 이 폭발력이 주는 영화관에서 만나는 이
폭발성,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주면서 이 핵폭발이 갖고 있는 그런 위력들을 체감하게 하는데 상당히 뛰어난 그 연출력이 발휘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복합적인 주제들이 너무 많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뭐 메시지도 많습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마지막에 아인슈타인과의 도래에서 그 대화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되는데 앞에 초반부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후반부에 이제 아인슈타인과 했던 그 대화 장면의 모습에서 이제 그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까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야심만만한 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가 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도한 것 이런 물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이라는 게 당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보다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출발을 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핵 개발을 했지만 거의 이제 패망 직전에 일본에 결국 투하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줬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사실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가 어떠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 사회가 당시에 의심했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의 이상 같은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 미국을 지키겠다는 생각 같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 미국인의 입장에서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그 애국이라는 범주 내에서 설명될 수 없을 만한 정도의 것들을 개발해내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 스스로도 모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자체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물리학계 당시에 핵물리학자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오펜하이머가 당도했던 그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 시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핵 개발의 공포, 핵 개발이 주는 핵폭탄이 주고 있는 그런 위협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가 꿈꿨던 거는 이 핵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터지면 그것은 거대한 모두의 막대한 피해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덧 자기의 손을 벗어나서 더 인류는 더 위험한 수소폭탄 개발까지 그 다음에 개발해내서 성공한 시점까지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면 오펜하이머는 이 청문회 장면에서 굉장히 소년의 마음으로 떨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 있는 오히려 키티라고 하는 이 부인이 이 오펜하이머에게 용기를 북돋는 듯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개인적인 야심과 권력 욕망을 통해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점 앞부분부터 이제 이 그런 스트라우스의 음모가 처음부터 드러나는 건 아니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 스트라우스의 그 내심 본식 같은 것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는 트루먼을 만나는 오펜하이머가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트루먼은 게리 올드먼이 이제 처칠 역할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게리 올드먼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트루먼이 이 사람 오펜하이머를 이제 핵 개발을 했다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만난 거죠.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그런 우려를 듣고서 뭐 징징거리진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당시 미국 권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소련의 스탈린도 끔찍했지만 미국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들도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영화를 어떻게 규정짓기보다는 물론 이 속에서 뭐 그 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일본의 패망을 더 앞당긴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해방을 좀 더 빨리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그런
세계의 출발이 과연, 그러니까 인류를 스스로 절멸시키게 할 수 있는 그 무기의 개발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2회차 관람이라고 하는 걸로만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크리스토퍼 놀런이 상당히 야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적 주제의 표현들은 상당히 뛰어난 이 여파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제가 물리학적 지식 같은 건 전혀 없는, 수학도 산수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입니다만, 기본적인 좀 지식 같은 건 살짝 가지고만 들어가셔도 이 영화가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만나는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들의 그 복잡한 내면의 심리적 상태들을 갖다가 통해서 결국 시대의 풍경을 또 조망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3시간의 러닝타임입니다만 되게 숨바쁘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장르가 이렇게 숨가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에 대한 뭐 저의 굉장히 짧은 식견의 영화 리뷰였습니다. 이상 소마시된 말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